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먼저 이 시각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새벽보다는 폭이 넓은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발달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을 지나서 점점 강원 지역까지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가 주춤하면서 잠시 긴장의 끈을 놓았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단양 지역에 어제부터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제천과 여주도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 250mm 이상, 서울 도봉구에서도 100mm를 넘었습니다. 앞으로의 비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요. 저녁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정 이후부터는 북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하류인 경기 북부에서는 홍수나 범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마 전선이 지금 중부지방까지 북상했는데 이번엔 그 태풍까지 발생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엎친 데 덮친 경입니다. 현재 일기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변수는 바로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발달해서 북상하고 있는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오늘 새벽에 태풍으로 발달한 하구핏은 조금 전에 새로 나온 예보에 따르면 예상보다 더 일찍 약해집니다. 화요일인 모레 새벽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에 급격하게 힘을 잃어서 하루 만에 소멸하겠는데요. 그러나 태풍이 남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와서 비구름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장마전선에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의 폭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mm에 이르겠는데요. 기상청은 이후에도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 누적 강수량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8월 초인데요. 이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층에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에는 더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도로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이번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국지성 호우 사례가 꼽혔는데요. 8월 28일 서울에는 시간당 7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신촌역 일대가 침수가 됐고요. 중랑천과 불광천이 범람하고 동부 간선도로가 침수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또 하루 뒤인 29일에는 비구름이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철원 지역에 시간당 113.5mm의 기록적인 비를 퍼부었습니다. 장마철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기압계였고 당시 태풍 솔릭에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의 세력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7월 27일 서울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었죠. 지금과 시기적으로 더 가까운데 비슷한 조건에서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1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서울에서 발생한 비 피해로는 가장 컸는데요. 과거 유사 사례를 이렇게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로 갑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이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의 도심인 온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락가락하던 비가 저녁이 되면서 점차 굵어지더니 지금은 제법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을 비롯해서 철원과 화천, 인제 등 이 강원 북부에 빗줄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등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까지 많은 비가 내렸던 원주와 영월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영월이 237mm로 200mm를 훌쩍 넘겼고 원주 신림이 185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노지영 기자, 이 강원 지역 비 피해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강원도 내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이 흙탕물이 주택가로 밀려들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과 같은 이 피해가 많았는데요.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횡성군에선 개인주택에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노인과 10대 손녀딸이 흙더미에 갇혔다가 2시간여 만에 모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또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류가 쓸어온 토사가 마을로 흘러들어오면서 주택가 축대가 곳곳에서 무너졌고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계곡을 찾았던 피서객들이 이 불어난 물이 짐출입로를 막아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야영객들은 산사태 경보를 듣고 높은 지대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사가 쏟아져서 철길이 막히는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아침 선로에 쏟아진 토사로 태백선 제천에서 동해 그리고 중앙선 원주에서 영주, 영동선 동해에서 영주 구간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계댐들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각각 초당 300에서 400톤 정도씩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이번엔 서울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도림천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도림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도림천은 지금 통행이 가능합니까? 네, 도림천은 어제 오후 12시 20분부터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책로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지면서 현재는 오고 가는 시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방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출입 통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도림천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오후죠. 도림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급속히 불어난 도림천 급류에 휩쓸려 행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책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80대 A씨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산책로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1시쯤에는 행인 2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말이죠. 이 도림천 말고도 서울에 조심해야 할 하천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림천 외에도 중랑천과 안양천 등이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특히 중랑천은 장마철 때마다 인근 동부간선 도로와 강변 산책로가 침수돼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차량 5대가 침수되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양천 역시 장마철마다 하부도로가 물에 잠기는 취약 구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니 도심 하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잠수교에도 저희 KBS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상류댐들이 일제히 방류를 시작하면서 한강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강 수위도 계속 상승해서 잠수교 통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 주변에는 빗줄기가 세졌다 약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계속 비가 내리면서 한강물도 많이 불어나 이렇게 한강 둔치도 점차 잠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 6시 기준 잠수교의 수위는 6.2m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도 모두 제한됐는데요. 한강 상류에 내린 비로 팔당대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잠수교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후 3시 10분을 기점으로 보행자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이 잠수교 통행이 제한된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8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에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모두 제한됐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10개 수문을 열고 초당 9,800톤을 방류 중인 만큼 한강 수위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강 둔치 등이 물에 잠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강변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강변을 따라 진행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또 중랑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동부간선도로 등도 통제될 수 있는 만큼 교통정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한강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강 수계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팔당댐 등 한강 수계댐들도 방류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한강 홍수 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현재 한강 주변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한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잠수교에 보행자 통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시간 전부터 차량을 포함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이 방류량을 늘린 영향을 받았습니다. 팔당댐에서는 현재 1초에 8,5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초당 4,500톤이었던 것이 오후 5시쯤 10,000톤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방류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강수력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팔당댐의 수문을 개방했는데요. 비가 계속되면서 방류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평댐도 오후 6시부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1초에 800여 톤 정도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상류 의암댐과 춘천댐도 오후 7시를 기해 조금씩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포보 등 한강유역 3개 보이는 12일까지 방류 승인이나 계속 열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계인 군남댐 인근 필승교는 수위가 관심 단계인 1m 정도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처 야영객들이 혹시 있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대피해야 합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계곡물이 불어난 만큼 침수나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주 임진강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효준 기자, 지금 임진강도 집중호우로 수위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임진강변의 한 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부터는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비로 지금 임진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주 통일대교 기준으로 현재 이곳의 수위는 2.8m입니다. 평소 임진강 수위가 1m도 안 되는 점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 임진강 상류 군남댐 주변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이 필승교 수위는 현재 0.94m입니다.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보다는 적지만 평소 수위인 0.2에서 0.3m보다는 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 북부의 집중호우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북부 전체가 지금 호우 경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주와 연천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포천 화연이라는 곳은 누적 강수량 81mm로 경기도 북부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포천 신북 72.5, 동두천 68.8, 의정부 60, 파주 5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계속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히 하천 주변과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문산대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지도를 보면서 전국의 피해 상황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성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 기자. 네. 지금 현재 피해가 큰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우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지역들인데요.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충북 지역이요? 네네. 예. 그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로 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또 충남 지역에서도 일부 피해가 보고가 돼 있고요. 또 경기 지역에서도 거센 비가 오면서 곳곳에서 이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충청, 경기뿐 아니라 그 강원 쪽으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에서도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중부 지역에 집중돼 있네요. 네네. 그렇죠? 방금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충북 내 어느 지역이 좀 그렇습니까? 네, 충북에서는 특히 예. 충주와 단양 그리고 제천과 음성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 무엇보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그 침수 피해가 주를 이뤘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산에서 토사가 떨어지면서 그 도로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충주에서만 산사태로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음성 낚시터 인근과 제천 캠핑장에서도 사망자가 각각 나왔고요. 그 실종도 잇따랐습니다. 음성에서는 60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고 충주에서는 20대 소방대원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단양에서는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만 보고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한 60건 정도 됩니다. 60건이요. 예, 굉장히 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4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한 7명 정도가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잠정 집계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겠네요. 지금 이제 피해가 경기 지역으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경기 지역 상황도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기 지역에서는 안성 지역이 좋질 않습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이요. 특히 시간당 한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경기에서만 70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70건 경기 네, 지역에서만. 네. 예. 그 일중면 양계장에서는 그 산사태로 50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여주에서는 청미천 원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주택 수십 채가 물에 잠기고 저수지 뚝이 터져서 여주와 안성 등에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피해도 상당하고요. 중부고속도로 같은 도로에도 그 토사가 쏟아져서 고속도로 위에 토사가 유출됐다. 네네. 예. 도로가 통제되거나 그 차량 통행에 지장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충북, 뭐 경기 지역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예. 횡성에서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 2시에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파손이 돼서 이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그 철길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영동선과 태백선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열차 운행도 중단되는 곳이 꽤 있군요. 네네. 예. 그리고 평창과 원주, 영월 등지의 계곡과 캠핑장에서는 그 야영객들이 고립됐다가 구조가 되거나 또는 대피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예, 하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지역 주민 연결해서 자세한 비 피해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사시는 김나리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나리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계신 지역이 정확히 어디시죠? 여기는 휴가 지역이고요. 여기 제천 쪽에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한 마을 쪽에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죠?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새벽부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앞에 강이 있는데 강이 많이 넘쳤고요. 그 인근 마을의 도로도 다 침수가 돼서 지금 안에 있는 차들도 다 토사물에 잠겨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포크레인 2대하고 트랙터가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길을 치워서 다행히 이제 외부로 좀 나와서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오전 캠핑 가셨다가 마을 해관으로 대피하시는 과정에서 겪으신 일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주인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대피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텐트 쪽도 다 이제 비가 많이 들이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새벽에 이제 텐트가 좀 무너지는 데도 많고 해서 급하게 좀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했고 아침에 이제 그 지역을 좀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도로가 다 이제 토사물로 잠겨가지고 차들도 움직일 수가 없고 구급차랑 소방차도 왔는데 도저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길을 치워질 때까지 한 2-3시간 정도는 그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그 네. 인근에 침수 차량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뒤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 쪽에서 이제 산사태가 있어서 차들이 좀 많이 잠겼고요. 거의 그 앞쪽에 있는 주택가들하고 캠핑, 글램핑장 이런 데는 1층에도 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 토사물들이 많이 넘쳐가지고 새벽에 좀 주민분들하고 그쪽으로 오신 관광객분들이 다 마을에 가면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 주변 지역 상황은 또 네.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산사태가 났거나 한 곳은 없었는지요? 주변에 지금 농사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냥 일반 민가도 많이 있는데 농사하는 지역 쪽은 이렇게 저희가 나오면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쪽으로는 물이 다 넘쳐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다 찢기고 도로가 아예 침수가 돼가지고 거의 도로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기도 어렵고 나무도 많이 뽑혀 있고 전봇대도 다 쓰러져 있고 해서 도로 자체도 지금 그 강가 쪽으로 많이 무너질 듯해서 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랑 소방차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내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계속 그 재난 문자 안내 받으면서 좀 계속 도로를 우회해가지고 좀 빠져나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안전한 곳에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나리 씨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계속해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응 단계도 한 단계 격상됐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연결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이 대응 단계가 격상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이 호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집중되는데요. 특히 이제 응급 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 그리고 물자가 우선적으로 동원됩니다. 또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이 산사태 발생이나 급경사지 붕괴 우려가 있는 곳 일대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전 대피나 지역 통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중대본이 집중호우 대비 대응 수위 단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한 건 오후 3시부터인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단계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위기경보 단계는 여전히 경계 단계로 심각 단계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나면서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도 예상되는 만큼 위험 지역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되 구조대원의 안정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인명 피해 상황이 제일 걱정인데 이 중대본이 집계한 피해 현황 알아볼까요?
네,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중대본이 집계한 피해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모두 6명인데요. 어제 서울 도림천에서 사망한 1명을 포함해서 경기 안성에선 조립식 패널 건물이 무너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고요. 특히 충청 지역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만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충주 소방공무원 1명이 구급 출동 중 도로 유실 사고를 당했고 충북 음성에서도 실종자가 나오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만 전국적으로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의 경우엔 일몰때까지 수색을 이어가다가 야간 수색은 중단될 예정인데요. 이게 비가 계속 내려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수색하는 대원들의 2차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민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66세대 3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음성, 단양에 집중됐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충북 지역 등 모두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수 우려로 잠시 대피한 상태고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충주댐 수위가 상승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초당 3,000톤씩 방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댐 하류 야영객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팔당댐도 초당 9,900톤 이상의 물이 방류 중인데요. 이에 따라 잠수교는 보행자는 물론이고요. 차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이시고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반기성 위원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기상청에서 오는 5일까지 중부 지역에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지금 조금씩 내놨어요. 이게 예전보다 조금 예상 강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원래는 내일까지 해서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를 예상을 했는데요. 예. 지금 5일까지로 일단 날짜를 갖다 뒤로 좀 기간을 좀 늘린 거군요. 늘리면서 예. 500mm로 한 것이 예. 상당히 많은 비가 계속해서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계하는 의미에서 좀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의미입니까? 네. 기간도 늘리고 예상 강우량도 늘린 것이. 실제로 강수량 그보다 더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왜 이렇게 그 예상 강우량이 확 늘어난 겁니까? 비가 왜 더 많이 오는 거죠? 현재 그 장마전선이 지금 계속 북상에 올라와서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산 쪽에 호우를 내리고 대전 쪽에 내리고 오늘은 경기 남부 쪽에 내렸는데 내일서부터는 당분간은 거의 수도권 정도의 중심이 위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수도권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만선이 정체하면서 영향을 주는데 여기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4호 태풍이죠. 이 4호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강수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비의 특징이 그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이렇게 폭우가 퍼붓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장마전선이 강력하지가 않으면 비가 오는 구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그 비의 특성을 보면 남북으로는 아주 좁은 관경이 좁은데 동서로는 굉장히 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호우대가 이게 바로 경계가 뭐냐면 장마전선의 위치인데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오고 북서엔 찬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이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 비구역이 저희들은 컨센트레이트 된다고 보는데 압축된다고 봅니다. 작은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 두 지역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좁은 지역이지만 이 비구름은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좁은 지역이지만. 네. 왜냐하면 넓어질수록 비구름은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지 않는데 좁아질수록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호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예보를 보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아주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상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 강원 영서 지역, 충청 지역까지 해갖고 냈습니다.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 그다음에 충청까지 냈는데 실제로 지금 장마전선이 약간씩 북상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새벽에서부터 낮 사이에는 주로 수도권 쪽, 강원 영서 지역이 가장 주가 될 것 같고요. 아래 위쪽에 있는 충청 지역이라든가 북한 지역이죠. 이쪽은 그보다는 약간 적지만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엎친 데 덮치격으로 4호 태풍 하구빛 맞죠? 네. 이 하구빛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이번 비에? 실제로 이 하구핏이 뭐 지금도 소형 태풍이고 이제 뭐 크기도 작습니다. 예. 그리고 바람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이제 일단 뭐 지금 경로가 쭉 그 대만 서쪽을 지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해서 북상을 하다 상하이 쪽 인근으로 해서 올라오다가 산둥바다 남쪽에서 북동진하고 방향을 틀거든요. 예. 틀면서 이제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갖다가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장 내일 야간서부터는 이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태풍은 열대성 수증기를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열대성 수증기. 네, 이 수증기가 우리 그 장마전선에 공급이 되면은 예상보다도 그러니까 중위도 장마전선보다 오히려 열대성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은 강수량이 현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상청에서도 그래서 500mm로 늘린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 경로대로 온다면은 거의 뭐 내일 새벽에 일단 차례 강한 게 지나가고 모레 새벽에 지나가고 5일에 태풍이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풍은 아무리 작더라도 굉장히 많은 열대성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비는 굉장히 많이 내리는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번 저 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야행성 폭우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건 좀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야행성 장마라는 거죠. 야행성 장마요. 네. 대개적으로 우리나라 장마 전선은 서쪽으로부터 이 기류가 들어옵니다. 남서기류로 들어오는데 이제 이 기온 차이 때문에 그렇죠. 낮에는 이제 육지 쪽이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북서냉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바다 같은 경우 비열이 높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없다 보니까 밤이 돼도 기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 높은 이 바다 해수 그 기류가 육지 쪽으로 상륙을 하면 북쪽에 있는 냉각된 찬 공기와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보다는 밤 또 새벽에 이렇게 온도차가 큰 새벽에 급속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그럼 우리 잠시 뒤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한 충북 지역 상황 청주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인희 앵커 전해주시죠. 네, 청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권의 비 피해가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주영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충북에는 중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제천과 괴산, 음성, 청주와 충주, 그리고 단양에는 호우경보가, 또 진천과 증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옥천과 보은에는 추가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충주 엄정에 시간당 76.5mm, 단양 영춘에는 67mm 등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먼저 오후 7시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한 인명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8명은 실종, 또 2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양성면에서는 산사태로 근처 축사가 매몰되고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70대 주민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요. 음성군 감곡면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는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핑장에서도 40대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밖에 충주시 산청면에서는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20대 소방대원이 주변을 살피다 급류에 휩쓸려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서도 3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도 큽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곳곳이 막혀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만 금성면과 봉양읍 일대 10여 개 마을이 고립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주 삼탄역 등의 역사와 철로 곳곳이 침수돼 오늘 새벽부터 충북선 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최대 3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극심한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KBS에 긴박했던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진희정 기자입니다. 흙탕물을 가르며 주민들이 힘겹게 이동합니다. 아파트 앞 하천 다리 난간까지 물이 차오르며 어디가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하천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또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전기시설도 다 침수되고. 계곡처럼 넘쳐 흐르는 물에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진입로. 이미 굴삭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쓸리고 무너지고 농작물을 휩쓴 뒤에도 빗물은 무서운 기세로 넘쳐 흐릅니다. 충주에서는 다리째 터널의 통행이 금지돼 차량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국도도 파손돼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전신주도 기울며 차들이 아슬아슬 지납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저희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친구가 당황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있긴 했는데 도로가 아예 꺼지고 낙석도 많이 있었고요. 단양에서는 계곡물이 급격히 불면서 주민과 야영객이 고립됐지만 엄청난 물살에 접근이 여의치 않아 119 구조대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등 긴박했던 모습이 시청자들의 휴대전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새벽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호우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국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송 기자, 충주, 단양, 제천, 특히 중북부 지역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어려웠던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민 발생인데요. 저희가 7시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확인한 집계 현황을 좀 보면요. 현재까지 87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구 수로 치면 44가구인데요. 그리고 일시 대피자라고 해서 혹시 몰라서 대피를 했던, 안전을 위해서 대피했던 이민자, 이재민 분이 계시는데요. 362명의 일시 대피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충북도청 쪽에서는 이재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오후 4시를 기해서 보은과 옥천에도 내일 아침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고요. 지금 충북도청과 그다음에 소방당국이 인명피해 현황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과 충주, 음성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비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실종자 또한 이 충주와 음성, 단양에서 다수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충청북도가 오후 7시 기준으로 발표한 피해 상황을 좀 보면요. 사망자는 4명, 그리고 실종자 8명, 그리고 부상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요약을 좀 해보면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제천 금성면에 캠핑장에서 주민 한 명이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돼서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충주시 앙성면입니다. 역시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매몰돼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각에는 충주와 음성에서 2명이 물에 빠지거나 이 산사태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두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특히 구조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소방대원을 포함해서 지금 실종자 8명에 대한 실종자 수색, 소방당국 역시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보를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실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 KBS 재난 영상 정보 CCTV를 통해서 현재 충북 지역에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화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덕동계곡입니다. 현재 이쪽 지역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간당 10mm 안팎의 지금 현재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도심 기준으로 보면 250mm 이상 비가 내렸던, 그러니까 충북에서 세 번째로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민도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아까 금성 캠핑장에서 제천에 있는 그곳에서도 산사태로 주민이 토사에 매몰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물살이 빠른 것은 보이고 있네요. 현재 유속이 많이 빨라지고 있는 형상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범람이 발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상정보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좀 기울이셔서 현재 상황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네.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남한강 지역 현재 시간당 67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역입니다. 예. 특히 이 영춘면 지역은요. 예. 특히 상리 지역에 토사 유출이 됐고 이 당국이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양군에도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금 저희 CCTV 화면상 보면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네. 오후보다 빨라졌고요. 예. 현재 이 단양군 지역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뭐 2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던 곳 아닙니까? 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화면 함께하겠습니다. 네, 역시 단양군 지역인데요. 도담 삼봉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계속 이 도담 삼봉을 연결했을 때 이 도담 삼봉 거의 가까이 윗수위까지 지금 물이 차 올랐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양군도 역시 비가 많이 내렸던 지역이고 특히 매포 일대가 이 주민들 대피가 좀 있었습니다. 40명이 지금 대피를 했던 곳이고요. 그렇군요. 이곳이 뭐 단양에서 유명한 관광지여서 관광객들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대피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양군 인근 지역 어상천면에 현재 이 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실종돼서 소방 당국이 이 수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단양군 지역 아직 안심하긴 이르기 때문에 역시 저희 재난방송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 지역 비 피해 상황과 현재 모습 살펴봤습니다. 송국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폭우로 인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였습니다. 이번엔 경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남양주 등 경기 8곳에 호우 경보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현 기자, 지금 경기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용인은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먼저 용인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처인구 백안면, 원산면 일대에서 90여 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면 중릉리의 한 펜션에선 산으로부터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투숙객 9명이 고립됐었는데요. 현재는 진입로가 확보돼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원산면 맹리에서는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택을 고치다가 한 명이 호우로 휩쓸려 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구조 대상자가 스스로 대피했지만 복부와 등에 부상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인시는 처인구의 천미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 마을 주민들에게 면사무소 내 다목적 체육관과 백암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청미천은 여주도 관통하는데요. 범람 우려가 있자 여주시도 여주시 원부리 청미천 일대 주민들을 버스 한 대를 이용해 점동초등학교와 점동중학교로 옮겼습니다. 앞서 한강 홍수통제소는 여주시 원부리 청미천의 원부교 지점과 여주시 복화천 흥천대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재난대책본부 근무 체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올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2011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오후 6시까지 사망 1명, 부상 2명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주 청미천 수위 상승과 이천 율면 산양 저수지 붕괴 등으로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성과 이천, 용인 등 26개소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안성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서 62채의 주택이 침수됐으며 안성과 이천, 용인에서는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 등 901.2 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형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특히 이 안성 상황이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시가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양계장 지붕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양계장을 덮쳤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매몰 사고가 나면서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가족 3명은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엔 안성시 죽산면 주택에서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는 7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성은 신고 3시간 만인 10시 50분쯤 구출됐습니다. 안성시는 산사태가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복리와 주천리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에는 오늘 오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안성시 내 곳곳에서 상점과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성시는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 지역 주변의 접근과 통행을 금지했고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명령 시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경기도 안성뿐 아니라 특히 이천 산양 저수지 이 불어난 물 때문에 둑이 터져서 주변 주택과 과수원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효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 안이 텅 비어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저수지를 둘러싼 둑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었더니 저수지가 터졌나 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 입고 났더니 그냥 산더미 마냥 막 내려오는 거 물이. 이천시는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 둑 일부가 붕괴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인근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저수지에 흘러나온 물 때문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경우 한때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니까 여기 그냥 확 실고 내려갔지 물이. 아니 말도 못해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진정을 못해서 한참 앉았었어요. 과수원에 심어둔 포도나무들이 하천물에 쓸려가는 등 농경지 일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까지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임시 대피소에 주민 5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방기성 위원과 함께 장맛비 전망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와서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그 비 와서 산사태라든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지반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지반이 너무 약해져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습기를 이제 물을 갖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아침까지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가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약간의 비만 내려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큰 비가 오지 않아도 약간의 비만 와도 산사태 위험이 있다. 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리나라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가 혹은 축대나 옹벽, 붕괴가 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자체에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미리미리 좀 대피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휴가 가셔고 계곡 같은 데 야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지금 그 남한강 상류 쪽으로 오늘 새벽에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고 일단 또 오늘 오후에는 북한강 상류 쪽으로 이제 비가 많이 내렸단 말입니다. 상류 쪽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일단 뭐 충주댐도 내일 아침서부터는 문을 열고 물을 갖다 방류하기 시작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 물들이 하루나 이틀 후에는 다 서울 쪽 한강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부지방은 지금 계속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가 예상돼 있단 말입니다. 특히 5일에는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 제4호 태풍까지 겹쳐서 뭐 지금 현재 기상청은 500mm 이상 예보를 하고 있지만 더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상당한 그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든 이 물이 비가 오면 물이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든 물이 한강으로 모여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근데 한강이 그 자체가 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과 서울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다 완전히 범람 이기까지 갈 때는 서울 시내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거기 그런 상황까지도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신방실 기자가 그 8월 초에 내리는 비가 더 위험하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단 8월이 되면 7월에 비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더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뜨겁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올라오죠. 자, 일단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그 공기 중에 상당히 많은 수증기량을 더 함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비가 올 때 경우가 되게 보면은 그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에 그 고기압 연변에서 호우가 쏟아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좁은 띠 구역 정도로 내리는 형태가 8월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오히려 7월 장마 때보다 8월에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건 뭐냐면 아주 비 오는 날수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내리면 상당히 많은 호우가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많지 않지만 내렸다면 집중호우로 퍼붓는다. 네, 그런 사례가 8월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년 같으면 이미 장마가 끝났을 시기 아닙니까? 올해 장마비는 대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부지방까지 밀어올렸는데 북쪽에는 그 찬 고기압이 의외로 지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평년보다 거의 이제는 열흘 이상 뒤로 밀렸는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현재 기상청 예보로 본다면 12일까지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한다면 한 12일 정도까지가 장마가 지속된 이후에 한 13일 정도에 끝나지 않겠나. 12, 13일 정도.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사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이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국도도 곳곳이 끊겨서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현재 그 열차 운행 중단 상황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삼탄과 공전 사이 토사 유입으로 제천에서 대전까지 충북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에서 쌍용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에서 구합간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 상황도 지금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 3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를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엔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증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또 산사태로 제천 다리째 터널과 단양 매포 국도 5호선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KBS의 피해 현장의 영상과 사진을 제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리고 또 재난방송을 통해서 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사회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영상으로 이 피해 상황을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실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의 모습입니다. 화양계곡입니다. 네, 화양계곡. 화면에서 보이는 저 하얀 물체가 바로 카누인데요. 이 계곡에서 카누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카누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급류에 확 휩쓸려 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계곡 하천 저수지 등에 놀러 가신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못 찾은 상황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오전 11시쯤에 충북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 찍은 시청자 장진영 씨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이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면서 도로를 다 덮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도로가 유실되고
일시적으로 고립의 위험이 있었다고 굉장히 조금 거의 지금 산사태가 나듯이 그렇죠. 지금 토사가 밀려 들어왔네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예. 이 시청자께서 영상을 보내주신 거고요. 다행히 오후 3시쯤에 도로가 일시 복구돼 고립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예.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오전 8시쯤에 6시쯤이네요. 충북 제천시에서 시청자 김남국 씨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이 폭우로 농경지가 모두 잠기고 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막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흙탕물 급류가 굉장한데요. 그렇죠. 뭐 소용돌이 치는 것 같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이렇게 흙탕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마을의 상수도가 유실돼서 식수를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도. 지금 여기는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도 네. 물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의 상수도가 유실돼서 네, 이 식수 같은 것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런 아까 상황이군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충북 제천시에서 오전 8시에 시청자 안강범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토사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기 하얀 차 한 대가 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기 도로가 지금 완전히 물에 잠긴 거죠? 지금 네, 이제 맞습니다. 흙탕물로. 이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이 순간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흙 때문에 예. 고립됐던 그런 한 상황이었습니다. 6차선 도로 정도 돼 보이는데 네.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지금 완전히 흙탕물로 지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신속히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운전자분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지금 포크레인 옆에 지금 하얀 차가 지금 고립된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예. 그 도로 복구 작업을 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폭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복구 과정에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전자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에 이 충북 제천시에서 정채련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물이 급격히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 자체가 많이 유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로 유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충북 단양군에서 이상미 씨께서 보내주신 그런 영상입니다. 이 주택이 침수된 모습인데요. 폭우로 뒷산에서 이 빗물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집안이 모두 침수됐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거의 뭐 집안이 그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물이 흙탕물 같은 게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수돗물도 오전부터 끊겨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려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시청자 정은경 씨께서 보내주신 충북 음성군의 영상인데요. 여기도 물살의 속도가 굉장한데요. 예,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바람에 흙탕물이 거의 뭐 도로를 모두 덮치고 도로가 지금 다 물로 덮인 상황입니다. 또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유실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리가 지금 떠내려가지 않은 게 지금 다행일 정도로 물살의 네, 속도가 굉장히 맞습니다. 급류를 보이고 있어요. 이 주변에 이 주민분들이 고립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조금 무서워서 우산을 직접 쓰고 나오기도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전국 도로 곳곳에 도로 파손 상황이 계속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 특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지역별로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지역별 피해 상황 제보 방법을 좀 말씀해 네, 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제보 방법을 좀 정리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예. 이 제보 영상 접수 방법을 이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이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우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 안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집중호우의 위력과 안전에 대해서 김시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사태 위험 징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대피 요령은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최영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많은 비로 갑작스레 가옥이 침수될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대피 요령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거세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단양과 경기도 안성에서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그 밖에도 지도에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경기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 지방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강하게는 100mm에 달하는 폭우